있습니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을 보여주고 베드로가 이제 외식하는 그 얘기를 이제 바울이 막 꾸짖죠. 이방인들하고 식사했다. 해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또 이방인 고넬료가 그의 권속과 한없이 세례를 통해서 공동체에 받아들여지는 것을 또 자세히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인종의 장벽을 부수고 복음을 땅 끝까지 전달하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교제 속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로 존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화목해하는 사역을 구현할 과제를 가집니다. 원래 이스라엘 것이었던 이 화목해하는 사역을 이스라엘 백성이 안 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 사명을 확장하고 연장하도록 이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정체성이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될 때 어떤 형태로든 인종적 분열이나 중요에 참여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일이며 교회 내의 인종적 분열은 다름 아닌 복음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센텐스에 이렇게 인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1990년대 교회의 가장 긴급한 실천 과제 중 하나는 인종과 민족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화목을 추구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맺고 있습니다. 네, 말씀 시작하시죠. 하나 좀 어디서 원시를 하나 궁금해요. 이 반유대주의의 그 원인이 그 니네가 예수님을 죽였잖아 이거 뿐인가요? 그뿐은 아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그것만으로 이 수천 년 동안 그 엄청난 학살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뭐가 있을지 좀. 그뭐 유대인들이 잘 살으니까. 질투. 썰렁 농담 많이 뭐 거의 개그 수준이고 사실은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핍박을 받는 그런 민족이었고 지금 이제 알리아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로 오는 사람들은 뭐 인터뷰하는 동영상이나 이제 브레드 TV 같은데 보면 이제 있어요. 거기 보면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오히려 어떤 민족들 가운데서는 문둥병 환자보다 더 취급을 당했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그분들이 해요. 사실 이제 우리가 유대인들하면 이제 돈 많고 또 고집스럽고 뭐 이제 뭐또 더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대다수 유대인들은 핍박을 참 2000년 동안 좀 많이 받아왔고. 이게 참 그런데 조금 기여를 하지 않았는가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셔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막 핍박을 받는데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세 교회에서는 유대인들을 이제 개종시키려고 하고 카톨릭 교회 자체가 이제 정치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이방인을 용납을 안 했죠. 카톨릭 교회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 소위 말하는 그 제세례파라든지 침례교 아버지들 뭐 많이 잡아 죽였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아주 제일 그래도 타겟이 되는 건 유대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유대인들이 이제 공동체를 유지를 하고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을 안 듣고 세고 그러니까 이제 타겟이 될 수. 유대인들 탄압을 디아스포라의 역사라 같이 푸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출애굽까지 거슬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노예 가나안 땅에 왔던 그 갈등,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 계기는 아수르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서 서바이벌 하기 위하여 전 세계에 흩어졌을 때 방금 서 교수님 말하는 고유 종교 정체성을 지키면서 흩어지는 것이 주류 사회에서는 암적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다가 종교적 영향은 천주교, 그건 뭐 데피니틀리 논문들이 많고요. 천주교가
그 해석을 잘못해서 성경을 예수 십자가 죽인 놈 뭐 이래가지고 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사면에서 한번 낙인을 찍으면 그럼 이거 그 너무 오래 가는 사람을 거죠. 그 탄압하는 게 자연스럽게 되고 나면은 일종의 희생양. 예, 희생양. 그리고 땅을 못 가지게 해서 이제 뭐 고리대금업을 하고 대금하는 때 정기적으로 이제 빚을 지다가 고리대금보다는 이제 장사를 했어요. 장사를 상업을 해서 다이아몬드 장사. 사실은 이제 고리대금 하는 거는 와전된 조금 거예요. 와전이 된 거고 셰익스피어에서 셰익스피어에서 그 와전을 잘못 해버린 만든 거고 거고요. 이제 원래 이제 레이기에서도 고리를 받게 안 돼 있어요. 원래 그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한테는 무이자야. 그런데 이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자금이 쌓이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변천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기존에 땅을 안 주면 중세에 먹살도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장사하고 그다음에 장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뱅킹 시스템을 유대인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같은 쉽게 거는 갈수 이제 있어요. 그 귀중품 이제 쉽게 도망가요. 그래서 이게 역사에서 이렇게 볼 때 조금 말하자면은 새로운 어떤 브렉스루 같은 거를 유대인들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상황이 너무 열악하니까. 그게 이제 자구책으로 이제 만들어낸 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뭐 아니 출애굽 때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쫓겨다녔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쫓겨다니면 머리뿐이 안 남잖아. 죽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지혜라든지 머리에 있는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은 아주 뭐 당장 굶어 죽어도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공립학교가 맨 처음에 이집트에서 시작됐는데 유대인 공동체에서 시작이 됐는데 왜 공립학교를 시작했냐면 토라를 읽게 하도록. 그래서 이제 공립학교를 만든 거예요. 무상으로. 근데 이제 그때 학교는 굉장히 튜션이 비싼 건데 유대인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이게 사람이 된다 해가지고 공립학교로 돌이 많아가지고 많네요. 실제로 이제 히틀러 시대 히틀러가 그 돌이 전쟁시간 돌이 필요하니까 저희가 도망을 뺏어야 되겠다. TV 토론 같은 거를 할 때도 우리나라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전거를 가지고 올 때 유시민 씨나 아니면 진중권 씨가 그런 일을 많이 하는데 나치 얘기를 갑자기 꺼내고 나치 얘기를 꺼내면 당연히 유대인 박해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를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뭐 지지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좀 문화적으로 이것이 약간 제가 좀 장애가 스스로에게 걸림돌이 생기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 유대인 문제에 관해서 별로 그러니까 큰 죄책감을 갖고 있지 않은 지역이 아마도 이 동아시아 지역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서구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구의 기본 어떤 틀이라는 게 뭐 국제 정치도 그렇지만 이 규범의 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치는 잘못했다. 그 유대인들이 희생당했다라고 하는 큰 틀 속에 있거든요. 그것 자체가 뭐 잘못했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과 별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애도를 강요당하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애들을 강요했나? 아니, 교수님 전혀 그런 말씀 아니거든요. 애도가 사랑을 도해요. 사랑해도 사랑하라고. 지금 요 17장들이 이분들의 맥락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아주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오는 건데 저희는 그렇게는 안 읽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저도 아이들 데리고 여기저기 가면 이렇게 지난번에 베를린에 갔을 때도 유대박물관에 가서 그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가서 아이들에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고요. 저도 그렇게 하고요. LA에는 그 뮤지엄 오브
토론스라는 게 있는데 똑같거든요. 그 DC에도 있고. BC 그 여기저기 그렇게 하는데 이게 그 조금 뭘까요? 이게 좀 힘들어요. 그리고 그 여기 제주도에 4.3 박물 기념관인데 거기도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애도하는 그 뭐랄까요? 애도라는 감정의 프로세스가 이게 뭔가 그 어디선가 가져온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갔을 때와 4.3에 갔을 때 제가 굉장히 비슷한 걸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되게 어떤 의미에서 익숙한데 이게 혹시 이미 벌써 조금만 더 있으면 7, 80년 지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그걸 배웠지만 심각하게 배우지 않고 요새같이 글 제대로 읽는 것도 아니고 이런 세대들에게는 제가 조금 전에 애도의 강요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억압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자꾸 전 하게 됩니다. 지난 7월에 스페인에 가서 어떤 학교, 조그마한 학교에 갔었는데 거기 동구권 그 헌법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동구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우파의 그 득색 이게 도대체 뭐냐 분석하는데 우리는 되게 이민 문제가 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드러난 건 그런데 제가 관찰해 보는 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들었던 국제정치적인 그런 체제에다가 그걸 정당화하고 있는 어떤 이 국제적인 규범의 체계 그거가 지금 동구권에 있는 젊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징조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저는 뭐 SNS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한 걸 보면 지난번에 김정수라는 아이가 자기에게 스스로 생각할 때는 무례하게 대한 그 PC방 아르바이트생을 그렇게 잔인하게 하는 그 모습들에서 이제 그러니까 반유대주의가 그 잘못됐고 유대가 희생을 당했다고 하는 그 명제 그 명제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 명제에 기초하고 있는 이 규범의 틀에 대해서 아이들이 일종의 피곤함, 권태 이런 걸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리고 뭐 그런 얘기를 뭐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하시는데 좀 짧게 하니까 지쳤어요. 배터리가 다 나갈 때가 있어요. 아유, 내가 이 자리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쳤어요.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역사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역사를. 근데 나는 그런 거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이제 지난 겨울에도 야두가신을 새로 갔는데 컨셉이 완전히 틀려졌더라고. 옛날에 이제 한 건물이었는데 건물이 많아지고 거기를 아주 철저한 교육의 장으로 쓰고 있어요. 군인들이 많고 학생들이 많더라고. 그런 역사를 모르면은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릴 수가 있고 또 다시 그 역사의 피해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반복적으로 가르치죠. 네? 그래서 나도 이제 한국은 어느 정도 우리가 역사 하는데 그거를 좀 일제가 그러면 어땠느냐라는 것은 잘 가르쳐야 될 필요는 있다. 그게 우리가 단지 우리 조상들이 어렵게 살았다 그걸 애도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잘 알고 그게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은 다음 세대가 그걸 준비를 할 거 아니야. 역사의식이 없으면 어떤 그 미래를 어떻게 준비를 하겠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뭐 뮤지엄을 하나 만든다는 게 돈도 많이 들고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드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계속 유지를 하고 하는 것이 세계사에 다시 2차 세계대전이나 아니면 어떤 민족이나 이런 게 아주 그냥 집단적으로 학살되는 거를 좀 막자. 세계인들이 그런 거에 대한 공감대를 갖자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좀 따뜻한 눈으로 좀 바라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겠다 하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문을 한국적 맥락에서 좀 이렇게 검토해 보면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이제 민족적인 민족 국가를 만들어 왔고 실제 그건 성공했는데 이제 사실 이제 완전 다문화 사회로 지금 이제 거의 진입했거든요. 다문화 진입했고 민족적인 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 주장들이 사실은 굉장히 사회적인 불협화음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모습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경상도 호남이다, 경산 전라도, 뭐 북한까지 다 포함돼서 이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 세계적 시민성이 할까요? 열린 시민성이 할까요? 좀 그런 그 다문화 사회나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와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그 과거의 저 민족주의 아이덴티티를 굉장히 강조하고 민족주의적인 것을 뭐 축구 찰 때마다 그렇고 뭐 민족주의를 정치적 이용도 하고 실제로 그렇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크리스천 공동체가 지향에 대한 굉장히 그 세계주의적이고 보편주의적인 어떤 그런 화목한 타협으로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민족주의와 잘 조화를 이루면서 뭔가 좀 새로운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야 되는 그 사회에서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저는 사실은 굉장히 메시지가 크다는 생각이 이걸 인종차별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인종 갈등 이렇게 하지 말고 인종은 아까 우리 이 교수님 더 살린다면은 큰 파트를 놓지 말고 그 차별 밑에 부수적인 걸 하나 여야만 아시아에는 더 의미가 와닿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아인들은 유대인들 인종차별이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인 사회차별, 신분차별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도 많은데 그런 동화되는 문제를 또 한번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민족이나 국가 이런 단어들이 19세기까지는 없었어요. 이 지구상에 그러니까 일본이 만든 한자로 민족이라는 말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말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단어 중에 하나죠. 뭐가 레이스냐, 뭐냐, 출생이냐 이 말이 안 되는. 근데 이게 인위적인 단어예요. 내셔널이죠. 굉장히 인위적인 말이기 때문에 반유대주의적 인종 갈등 이 말도 굉장히 틀린 말이죠. 인종이라는 게 만드는 거 19세기 알다시피 그 사회학자들이 지배하려고 제국주의지 산물이거든요. 인종이라는 말 넣는 것 자체가 겉으로 칼라스 보고 눈알 다르고 이래가지고 분류해 놓은 게 이게 이제 허무맹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독교 어프로치를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고 큰 차별이란 그러니까 바울이 말했잖아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에서 다 차별이 없는 거야. 이랬을 때 구스타인이나 이랬을 때 그런 틀에서 좀 논하면 좀 더 깊이가 있는 대화가 될 것 같아요. 제국주의에 대항할 수밖에 하기 위해서는 민족주의가 시대적인 산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네, 제국주의가 대응하고 실제로 우리가 일제 제압 강압돼 있을 때 민족주의 힘이 없었다는 돌파에 나올 수 없었잖아요. 제가 이제 왜 이 문제를 조금 심하게 보냐면 한국 안에서도 이제 대단한 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접근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마치 이게 과거에 우리가 선진국에 가서 그런 그 사람들한테 받았던 것들을 대략 배태하고 있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계 시민성에 대한 민족주의적인 어떤 그 차별이나 이런 것들도 극복해야 되지만 우리 안에 우리 사람들과 함께 포용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어떤 개방적인 그런 윤리성, 시민성이 우리
학생의 심리적 위해서 정말 필요한 학생들한테 그렇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그 자기 주체가 너무 강해요. 이게 제가 유대인들이 아마 그런 피해를 많이 받은 이유가 워낙 고난을 당했다 보니까 독립성이 엄청 강했거든요. 그러다가 스키즈입니다. 어떤 공동체.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하고 근데 평균 저 사람들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6.25 전쟁, 그 일제시대부터 거치면서 우리가 워낙 어렵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어려운데 이만큼 벌었다, 돈은 벌었다, 우리가 지금 성공했다, 또 내가 이만큼 했다 하고 하는 그게 너무 자기 자아주체가 너무 강력해서 그것이 애들한테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같이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사회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살지도 못하고 저는 그에 대해서 좀 이제는 좀 자기 주체를 오픈하면서 새로운 주체를 만든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죠. 이게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는 너무 좋아하는 거보다 애도인데 아니 뭐 애도. 근데 핍박받은 유대인을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개념도 없는 것 같아요. 유대인을 왜냐면은 그 유대인들도 한국 사람을 좋아하는 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핍박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해요. 동양 사람은 좋아해. 한국 사람보다. 그분들을 알아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게 동양 사람은 자기네들 핍박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좋아하고, 온 적이 한국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는 한국 사람의 성지순례를 제일 만들어요. 그 장사를 많이 해주니까 좋아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아해. 아니 왜 저 갑자기 그래서 자주 오셔야 돼요.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무장해제를 시키는지 감사. 아이, 이게 제 단점입니다. 아니 그 장점이죠, 장점이.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은 결국 제가 너무 길게 말씀드렸나 보네요. 너무 기쁘겠어. 레토릭 차원에서 동아시아는 기능적으로는 같더라도 이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이거를 굳이 여기서 쓸 이유가 있는가? 그 말씀을 우리한테는 감정이 잘 안 되죠. 저는 사실 아까 읽어보면서 생각했는데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핍박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그 생각이 더 많이 들었는데 그거는 여기 많이 안 했던 거.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다. 저 했죠 처음에. 초에 일세 그런 걸 핍박이 안 가고 갈등이 지금 집안 싸움이라는 집안 싸움이 갈등이라고 그러는 거지. 스토리는 이제 시블링. 집안 싸움. 그래도 했던 건 아니잖아요. 네. 아니 그거 몇천 년 전에 몇십 년 구박한 거 가지고 곤란하게 음. 유대인들이 그 마태복음이나 이런 이제 신약 성서에서 구약 성서를 많이 인용하면서 메시아라고 증명하잖아요. 그런 구절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서 잘 아는 유대인들은 신약 성서의 그 구약 성서 인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옛날부터 있던 이단 중에 하나. 그렇게 보기도 하고 어떤